안녕하세요. 오늘은 올해 2027학년도 6월 고3 모의평가 20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번 문제는 주장 추론 문제인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영어 듣기 하면서 중간에 풀 수 있을 만큼 난이도가 쉽게 나오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흐름을 보면 수능 영어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20번이나 22번도에 살짝 어렵게 내려는 경향이 있는데 하지만 20번은 여전히 좀 쉽게 내는 편이고요. 22번에서 좀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20번 주장 찾기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문을 딱 보고 맨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역접의 연결사 however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는 겁니다. 지금 요 지문 같은 경우에는 두 개나 나옵니다. 두 개. 자, 근데 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however이 두 번 나온다고 해서 흐름이 두 번 뒤집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however이 두 번 나오면은 이렇게 두 번 뒤집어지는 경우는 조금 드문 경우고 이 앞에 한번 뒤집어진 그 주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좀 이따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요. 그리고 찾아야 될 것이 역접이 된다면은 역접 앞에 있는 내용은 이제 서론이고 여러분들이 좀 힘을 빼고 읽으셔야 되고 역접 문장 혹은 역접 문장 근처에 이제 주제문이 나오는데 그 주제문에 이렇게 must, should, have to, 그 다음에 need to와 같이 뭐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진 조동사나 아니면 important, essential, necessary와 같이 중요한이란 뜻을 가진 형용사가 포함된 문장을 찾는 것입니다. 있죠? 그래서 얘가 주제문이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렇게 미리 찾아놓고 사실 뽑아 읽으셔도 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두 문장에서 세 문장 정도 읽고 그냥 바로 푸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맨 마지막 부분에 for example 예시가 등장한다는 것은 이 must 문장이 주제문이라는 확실한 반증입니다. 그래서 이 중후반부는 버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리하면 주장 찾기 문제를 빨리 풀려면 일단 역접이 되는지 아닌지를 먼저 보고 역접이 되면은 사실상 옆접 문장부터 뭔가 중요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앞에는 힘을 빼고 읽고 역접 문장 자체 혹은 그 근처에 must나 important류의 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찾습니다. 있으면은 걔가 주제문입니다. 없으면 역접 문장 자체가 주제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for example 혹은 for example이 없어도 읽어보면 뭐 지명이 나온다던가 구체적인 인명이 나온다 이러면은 구체적인 예시가 됩니다. 이런 예시 파트가 중후반부에 있으면은 읽지 않습니다. 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같이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Instructors of Physical Activity 이 지문에 소재가 나오죠. 소재라는 거는 지문의 주인공입니다. 이 지문의 소재는 체육활동입니다. 단순히 체육활동이 아니고 그 체육활동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쓰인 글 같습니다. 그래서 체육활동의 지도자들은 often 종종 focus more on A than B B보다는 A에 더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비교 우위가 생기죠. 영어 지문에서 비교 우위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어 지문의 패턴은 항상 두 가지 개념을 비교하면서 둘 중에 하나에 더 포커스를 두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이 문장도 마찬가지. 이 문장에서는 지금 B보다 A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런데 뒤에서 역접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문장의 흐름은 A였다가 B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두 가지 개념을 비교하면서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A보다는 B가 더 중요해. 그런데 아니야. 다시 A가 더 중요해.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A보다는 B가 더 중요해. 그 흐름으로 쭉 밀고 나가거나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가 되면 잘 보셔야 됩니다. 그 A하고 B가 그 지문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흐름입니다. 자, 뭐에 더 집중을 하냐면은 활동 그 자체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활동 그 자체. 뭐보다. 지금 비교되는 대상이 액티비티, 피지컬 액티비티, 신체 활동, 그리고
그 신체 활동에 참여하는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참여자들 이 둘을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원래는 이 체육 활동의 지도자들은 참여자들보다는 체육 활동 그 자체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초점을 맞추다라고 해석을 할게요. 자, 이 참여자들은 who perform them, 그 활동을 perform, 수행하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이까지 읽고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글의 시작이 체육활동의 지도자는 체육활동을 수행하는 참여자보다는 체육활동 그 자체에 집중을 한다고 했고 중간에 이게 뒤집어집니다. 그러면은 글의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글의 주제는 아마도 체육활동의 지도자들은 체육활동 그 자체보다는 참여자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글이 흘러가지 않을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글의 흐름을 쉽게 예측하는 이유는 영어 지문의 논리는 국어보다 상당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의 초반부만 읽고 뒤에 추론을 했을 때 그게 거의 틀리지 않고 거의 99%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지문의 논리를 단순하게 구성을 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People may believe that. 통념이 나오죠. 자,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면은 데이디아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Training our bodies, 우리 몸을 훈련시키는 것이 unrelated to training our mind, 우리의 어떤 정신을 훈련시키는 것과는 연관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앞문장하고 연결을 해보면은 체육활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지도자들은 결국에 그 참여자들 그 자체, 즉 다른 말로 하면 참여자들의 멘탈보다는 활동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정신보다는 몸, 그러니까 신체를 훈련시키는 거에만 집중을 하지 참여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조금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로 갔으니까 결국 참여자들, 그리고 그 참여자들의 정신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글이 흘러가겠죠. 하지만 그렇죠, 바로 이렇게 나오죠. 참여자들의 멘탈, 정신은 determine, 결정합니다. 뭘 결정하냐면 그들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그들의 태도와 어떤 노력의 정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멘탈이 강해야 운동도 잘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신체적 발달을 향한 그 노력의 정도 그리고 태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떤 운동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보다 그 운동을 배우는 사람들의 멘탈과 노력을 좀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사실 어느 정도 윤곽이 지금 벌써 나왔고요. 그래도 우리가 must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n usual practice, 일반적인 practice, 연습에서는 그 체육이겠죠? 체육 훈련이라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 Instructors, 지도자들은 may just tell their participant, tell 목적어, 목적보어, 참여자들에게 to 부정사 하라고 말하다, 시키다. 참여자들이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그 다음에 운동 전에 웜업, 스트레칭 같은 거 워밍업을 하고 그리고 특정한 전략을 활용할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체육 훈련에서는. 그런데 지금 하웨벌이 2번 나왔다고 주장이 바뀌는지 보세요. 주장은 뭐였냐면은 참여자들의 정신에 더 집중해야 된다. 체육활동 그 자체보다는. 그러나 it is not sufficient for instructors to expect participants to blindly follow their direction in physical activity. 그러나 가조진주어죠. 지도자들로 하여금 그 expect 기대하다. 목적어가 to 부정사할 것을 기대하다. 참여자들이 맹목적으로 그 지도자들의 지시상, 체육 수업에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시키는 거. 체육 활동에서 지도자들의 지시사항을 참여자들이 맹목적으로 따르게 하는 것은 지도자들에게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도자들은 단순히 체육 활동을 지시하는 지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됩니까? 정신을 어떤 교육을 해야 되고
체육 활동을 배우는 태도를 신경 써줘야 되죠. 앞문장에 따르면은. 그래서 이것을 모두 요약한 주제문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읽고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Instructors must raise participant awareness of how these activities enhance their physical performance. 체육 활동의 지도자들은 raise 하면은 끌어올리다입니다. 근데 그 끌어올리는 대상이 유형이 아니고 무형의 인식이기 때문에 인식을 제고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참여자들의 인식을 제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여자들 그 자체, 즉 정신에 집중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정신에. 뭐에 대한 인식일까요? 어떻게 본인들이 배우고 있는 이 체육 활동이 enhance, 강화시키는지에 대한 인식을 끌어올려야 된대요. 뭘 강화하겠습니까? 체육 활동을 배우면은 체육 피지컬 퍼포먼스, 신체적 수행이 강화되죠. 내 몸이 강해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체육 지도자들은 체육 활동을 배우는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체육 활동이 어떻게 나의 신체적 수행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쉽게 말하면은 체육 선생님은 체육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체육 활동을 잘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지금 학생들이 자신이 배우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 멘탈에 집중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for example 버립니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단은 지문을 보고 역접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체크하고 역접이 있으면 중간에 뒤집어지니까는 그거를 예상하면서 글을 읽고 역접 문장 혹은 그 주변에 딱 정해진 주제문이 있는지 먼저 찾으세요. 그리고 그 주제문에 집중을 해서 해석을 하고 선지에서 걔하고 제일 비슷한 애를 고르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체육 지도자들은 체육 활동의 참여자들의 인식을 제고시켜야 된다라는 맥락에 맞는 선지가 3번이죠. 네,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쓸데없는 거 for example 이런 거 읽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정해진 대로 우리 수학에서 그냥 개념 예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해진 대로 푸시면 됩니다.